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러시아군이 사망하고 있는, 전사하고 있는 숫자들, 뭐 이게 좀 부풀려진 거다. 신의균이 너가 너무 우크라이나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오피셜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또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게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강제 징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주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도대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정말 뭐 한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이런 전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정말 바보 같은 이런 지휘를 통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 전사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나왔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5월 15일 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틀 합산 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병력은 500명 전사했고요. 전차는 15대를 격파했습니다. 장갑 차량은 104대를 격파했고요. 야포 15면 격파, 대공무기 1기 격파, 항공기 2대 격추, 드론 9대 격추. 그래서 이 주말간에는 뭐 크게 아주 뭐 강력한 이런 전투는 벌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이 러시아군이 도하 작전을 통해서 1,500명이 한 전장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 주말간에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죠? 제가 가장 먼저 아마 보도를 해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거의 그 피해 판정, 즉 BDA가 제대로 아직 안 되어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엄청나게 급증된 전과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도를 보시면 뭐 이틀 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단지 이 하르키우 북쪽이 러시아군이 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러시아군 세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게 이 지도상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자, 러시아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항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열압력탄을 쏘기 시작했답니다. 열압력탄 뚫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진공을 만들어서 그냥 확 터트려버리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이 열압력탄을 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이 양측에서 아주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더 이상 큰 진전은 없다. 그래서 아조스탈이 정말 절망적이다. 이제 곧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4일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아조스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아조스탈을 왜 구원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아조스탈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 기동전을 펼치면서 중간에 허리가 잘렸을 때의 그 피해, 이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인해서 아조스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가 이 흑해함대가 뭐 모스크바함 깨졌죠. 그리고 SN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방공함들 다 깨졌죠. 이러다 보니까 상륙함 침몰했죠. 이러니 배가 움직일 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침몰한 건 엘리게이터 상륙함하고 모스크바함 두 척뿐이니까 나머지는 배가 피격이 됐지만 이 승조원들이 다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승조원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작전할 수가 없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그 승조원들 긁어 모아가지고 제810 해군 육전 여단 여기로 재편성을 해서 기지 방어하고 이 크림반도 방어하는 데 집어넣겠다. 아니 뭐 이게 해군 수병 출신들, 특히 그 함정 승조원 출신들 있지만, 그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서 전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배를 조함하고 배에서 전투하는데 이 부사관이나 장교들을 도와서 배 전투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육상 전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병력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이제 병력을 철군하고 있다.
라고 이걸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ISW 미국 전쟁연구소죠. 여기에서 공식 오피셜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하르키우 쪽에는 완전히 러시아군이 벨고로드 지역, 즉 국경 밖으로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여기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최상류 지역이죠. 볼첸스크 그리고 오스킬강의 또 최상류 지점이죠. 쿠판스크. 이 쿠판스크는 정말로 특히 아주 얼기설기 얽혀진 이런 뭐 로타리 같은 이런 그 교통요충지인데 여기를 딱 장악해버리면 진짜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러시아군 병력들 보급에 정말 심각하게 큰 그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볼첸스크 그리고 쿠판스크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제 곧 이 빨간색 부분이 상당히 상실되는 이런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이지움에서도 공세를 시작했다. 여기 있는 25여단, 82여단 이런 공수여단들이 공세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올라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 이지움 쪽에 있는 러시아군 주력 부대들 중에서 최고위층들 지휘부는 전부 지금 이 벨고로드 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여기에는 지금 68군단이 남아서 나머지 제1근위 전차군, 35연합군 이런 그 병력들 남아있는 병력들을 68군단장이 지금 지휘를 하면서 이 이지움 쪽에 남아있는데 세력이 많이 약해졌죠. 그렇지만 뭐 병력이 제1근위 전차군과 35연합군이 이 국경 밖으로 갔다고 해서 다 간 건 아니고 지휘부가 가고 그리고 또 일부 병력이 가고 재편성 하러 가고 나머지 상당수가 여기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병력을 향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시작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이지움 일대 그리고 도네츠크시 외곽 일대 이런 데서 소극적으로 계속 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아니 쟤들이 지금 우리보다 병력이 더 부족하고 이제 완전 누가 봐도 열세인데 그러면 방어선을 치고 방어작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어선 칠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그것도 깨작깨작 아주 대규모 공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고 또 그 다음날 또 치고 뭐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몰라도 그러다가 한번 훅 들어가면 다 무너지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지움 쪽에서 빠진 이 병력들이 이 벨고로드 쪽에 즉 러시아 국경 영내로 들어가서 22개 BTG가 대대전술단이 지금 재편성을 하고 있다는데 22개의 숫자지만 그러면 뭐 그럼 22,000명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10,00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무나 손실이 크니까. 그 손실 큰 정황 증거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5일 기준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한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는 27,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전사자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과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전과 발표가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반영하는 러시아 정부 공식 집계가 나와 주목됩니다. 이번 전쟁 중에 전사한 전체 러시아군 장병의 공식 집계는 불확실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장교 전사자 숫자는 5월 13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537명에 달한다고 러시아권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가 사망 사실을 가족이나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식 전사 처리한 인원의 신원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는 이 오신트 소식통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급별 전사자 숫자를 통계내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중장 2명, 소장 7명 등 9명의 장성 전사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관급은 대령 18명, 중령 40명, 소령 75명으로 집계되었고 유관급은 대위 114명, 중위 160명, 소위 109명과 기타 계급 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의 수를 더하면 러시아군의 공식 확인 장교 전사자는 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오신트는 이 자료는 러시아군이 공식적으로 전사를 확인하고 유해를 수습해 발표한 숫자만을 집계한 것이다 라며 일선의 소대장급 하급 장교는 실종자 등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전사자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대장급 이상의 장교 전사자가 확인된 것만 537명에 달한다는 것은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를 갖고 있는 군대 조직의 특성상 부사관과 병사의 전사자 숫자는 이 숫자의 10배에서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러시아 과연 이 엄청난 전사자 숫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을 점점 더 크게 벌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 27,400명이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Killed in Ukraine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몇 명이나 전사하냐 이걸 카운팅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뭐 공식 기관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카운팅하냐, 부고장이 이 마을 신문이나 마을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올라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다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만 다 기록해서 보니까 루테넌트 제너럴, 즉 중장, 우리는 투스타 소장인데 여기는 이제 중장이라고 그래요. 2명. 우리는 준장이죠. 여기는 소장이라고 그러고, 메이저 제너럴, 원스타, 여기 7명 해서 9명의 장군과 이제 공식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령 18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까지 해서 총 537명이 전사가 됐는데, 이건 실종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시신 수습 확인된 것만 해서 이 537명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소대, 중대 보시면 소대장, 장교죠. 그러면은 그 소대장 외에 누가 있습니까? 부소대장, 분대장, 이런 부사관들이 있죠. 그러면 장교가 이렇게 537명이 죽었으면 그 휘하 부사관, 병사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7,400명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사자 실종자 숫자에서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에서 강제 징집한, 그리고 최근엔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에서도 막 강제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뺀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들도 적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살했다라고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네츠크 외곽에 있는 미란카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아우디비카에서 전투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네츠크주에서 징집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전사했을 텐데, 아마 이런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러시아군은 이거는 우리는 죽은 거 아니야, 왜? 우리 아니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과를 올린 거야. 27,400명의 그런 사람까지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뭐 더 많은 인명피해가 카운트 못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이 전쟁, 도대체 푸틴 대통령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그런데 계속 뭐 열심히 싸우고 더 있는 병력 가지고 더 사기를 북돋으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에서 더욱더 옥죄하기 위해서 군사법정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보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워싱턴 DC 시각 기준으로 5월 14일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최근 작전에서 군사적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군사적 무능이 일선 장병들의 전이 상실로 이어져 전투 거부와 탈영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한 방어선 구축을 포기하고 본토로 철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정보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면서 러시아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공세명령에 불복한 러시아군 장병들이 급증해서 전선의 군사법정과 수용소 설치가 늘고 있다고 키우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각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자포리자 지방군정청의 5월 14일자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최근 러시아가 점령지 내 학교 시설들을 개조해 이곳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감옥에 항명으로 체포된 장병들을 수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3월 초 전황이 꼬여가며 탈영과 전투 거부 등 항명이 급증하자 벨고로드에 임시 군사법정과 감옥을 설치하고 일선에서 체포된 장병들을 수감해 왔는데요. 하르키우 전선의 급격한 붕괴로 벨고로드 군사법정과 감옥이 포화 상태가 되자 최근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군사법정과 감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 지방군정청은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군 장병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얼마 전까지도 자신들과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없이 닭장에서
소각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상부에 항명하는 장병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선 장병들의 전투 거부와 항명은 패배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공세를 밀어붙이는 지휘관들에 대한 강한 불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분도 없고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 부하들을 내모는 것보다 그들을 살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러시아군 일선 지휘관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자, 러시아군이 벨고로드의 군사법정 감옥, 바로 하르키우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영내죠. 설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다시 이 남부 지역이죠. 헤르손주 오른쪽에 있는 멜리토폴에 있는 그 자포리자 지역에다가 다시 군사법정과 감옥을 설치를 했다. 왜? 항명이 너무 많으니까, 탈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항명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직결 처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지금 러시아는 이번 이 전쟁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평시법에 적용받는 겁니다. 지금 이 러시아군은.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전시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들이고, 이 러시아군은 평시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지금 전투를 벌였을 때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 이 전투에 참여하면. 그러면 난 차라리 나는 못 가겠어요. 항명 했을 때 감옥에 보낼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선전포고하고 전쟁이다 선언을 했으면 내가 항명하면 항명 이거 될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평시법이니까 항명해? 그러면 너는 뭐 군사법정에서 상관 뭐 명령 불복 종제 이런 게 이제 적용돼서 뭐 징역 몇 년 이게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도 탈영한다고 죽입니까? 평시에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평시작전 해서 나는 뭐 집에 가고 싶어 해서 탈영했는데 잡힌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탈영에서 잡힌 딱 그 정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투에 나가 죽을 것보다는 탈영하고 항명하고 이게 낫다. 이게 이제 쫙 퍼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탈영과 항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이렇게 군사법정과 감옥을 또 짓는 것이다. 참 황당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또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제 하르키우 동부 지역의 승기는 완전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은 급격히 무너지는 전선을 포기하고 본토로 도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과 쿠판스크 등 전략적 요충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포위 섬멸이 뻔한데도 러시아 지휘부의 실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1일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의 빌리오리프카에서 도하작전 중에 1,500여 명의 전사를 내고 패퇴했던 러시아군이 또 도하작전을 시도하다가 대대전술단 한 개가 전멸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에 도하에 나선 부대는 제74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이었는데요. 이 여단에서 차출된 대대전술단은 최근 여러 차례의 패배와 재편성을 거쳐 부대 규모가 550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하작전에 나섰다가 단 몇 시간 만에 550명 중에 485명의 사상자를 내고 빌리오리프카 일대에서 소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35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 예하의 대대전술단을 몇 개 더 보냈지만,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 제4 영토방위여단, 제111 영토방위여단, 제17 전차여단이 강력한 방어선을 치고 있어 추가적으로 수백여 명의 사상자를 더 내고 패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지움, 세베로도네츠크 일대에서 연전 연패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 전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 지역에서 18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들을 강제 징집해서 전선의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성 인력 총동원령을 내리고 추가 징집한 인원들을 세베로도네츠크 전선과 포파나야 일대로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일대에서 러시아 주력 부대를 대부분 쫓아낸 뒤에 현재는 볼첸스크 주변과 쿠판스크 방면, 이지움 서쪽의 공세를 강화하며 러시아군의 배후를 차단하는 작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폐색이 짙어진 전장에서 강행되고 있는 이 무의미한 주민동원과 대량 인명피해 유발 행위, 전쟁이 끝나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부교 설치하고 하다가 아주 좁은 강을 건너다가 그 다 건너고 나서 그냥 화력계획 딱 설정한 그 자리에 폭격을 퍼부어가지고 73대의 차량을 그냥 다 소멸시켜버렸고, 그로 인해서 1,500명 정도가 전사했다. 전사했을까요? 저는 뭐 사상자 포함해서 1,500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런데 또 했어요. 똑같은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다가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로 해야죠. 인천 상륙작전 하다가 실패했으면 원산에 상륙하든지 남포에 상륙하든지 아니면 아예 상륙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또 합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화력 계획을 다 설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4개 예단이 방어하고 있는 곳에 550명 건너가서 뭐합니까? 황당하죠. 여기 보시면 뭐 보트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장갑차입니다. 장갑차가 지금 물에 빠진 거예요. 다 죽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대대전술단 하나를 보냈는데 대대전술단을 재편성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대전술단 우리는 1,000명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다 보냈는데 550명. 그만큼 지금 병력 피해가 많았다 이겁니다. 재편성해서 보낸 게 550명. 정말 얼마나 많은 병력이 그동안 손실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대전술단 하나를 보냈는데 550명이다. 그리고 이게 박살이 나니까 35여단에서 불러서 또 구조하러 갔는데 그것마저 박살났다. 이게 러시아군의 장교들의 현실이고, 왜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내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장군들은 내가 잡혀가서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또 해 자꾸 지금 지시하는 것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돈바스, 또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 막 징집했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없으니까 여성들까지 이제 징집해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여성들까지 보낸다 이겁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여기에 다 이제 그동안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싸우면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들이 자기 국가를 배신하고 러시아를 뭐 민족 이걸 떠나서 러시아를 위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이들을 자국민으로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러시아. 이런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러시아가 손을 들여야 되는데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